안녕하세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증시 내비게이터입니다. 오늘 하루 그야말로 다이내믹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하루 만에 대반전 드라마가 써졌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앞자리를 바꾸며 4천선을 탈환했는데요. 오늘 이 뜨거웠던 시장, 무엇이 트리거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HB 전문가님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B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시황 정리하는 맛이 나네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우리 증시는 역사적인 숫자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하면서 이거 다시 조정 국면으로 가나 걱정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살려낸 한국 증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장 마감 직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이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아니 폭우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이 여파로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75.34포인트, 1.92% 급등하며 4004.85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4048선까지 치솟기도 했고요. 코스닥 역시 2% 넘게 오르며 891.94로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역시 엔비디아였군요. 4천선 회복이 불과 3거래일 만입니다. 그런데 사실 환율을 보면 상황이 녹록치 않거든요. 오늘 환율이 또 올랐죠. 네,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오늘 장세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3원 오른 1,467.9원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환율이 이렇게 1,460원대 후반으로 치솟으면 외국인 수급이 꼬이면서 지수가 밀리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입니다. 게다가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달러가 강세였거든요. 하지만 엔비디아발 AI 훈풍이 이 모든 거시경제의 악재를 덮어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만큼 AI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다시 확인됐다는 뜻이겠네요. 수급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죠. 어제 1조 원을 팔았던 외국인, 오늘은 어땠습니까? 태세 전환이 아주 빨랐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6,41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1조 원 넘게 던지던 물량을 하루 만에 다시 주워 담은 꼴이죠. 기관 역시 7,620억 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쌍끌이로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1,391억 원 정도 순매도했는데 4천선 위로 올라오니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게 가장 고무적이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주도한 섹터,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단연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25% 급등하며 10만 600원에 마감했습니다. 드디어 10만 전자 고지를 다시 밟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도 1.6% 오르며 HBM 시장 지배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늘 무려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넘게 오르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간 게 아니죠. 오늘 전력기기 쪽도 불을 뿜었던데요. 네, 제가 방송에서 누차 강조했던 AI의 혈관,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는 건 결국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전력 수요 폭증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효성중공업이 12% 넘게 급등했고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도 신고가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전력기기가 하나의 거대한 AI 인프라 테마로 묶여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가 머리라면 전력기기는 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반면에 오늘 소외된 섹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오늘 자동차와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약보합권에 머물렀고 KB금융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율 문제와 더불어 FOMC 의사록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이 꺾인 것이 금융주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을 폭발시킨 그 원동력, 엔비디아 실적 내용을 좀 더 뜯어보죠. 도대체 얼마나 잘 나온 겁니까? 숫자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54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50,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에 육박하는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고요. 주당 순이익도 1.30달러로 예상치인 1.25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매출 50, 70억 달러라니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중요한 건 가이던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내놨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4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65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시장의 우려였던 AI 거품론을 숫자 하나로 잠재물어린 겁니다. 젠슨왕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블랙웰 수요는 미쳤다, 인세인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클라우드 GPU가 매진 사례를 빚고 있다는 멘트는 HBM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호재였습니다. 거품론이 쏙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빠졌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그게 시차의 마법입니다. 미국장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마감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경대감이 커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1%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개장 전에 이미 엔비디아의 시간 외 급등과 실적 내용을 확인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장의 하락분을 무시하고 곧바로 반영한 겁니다. 일종의 디커플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난 거죠. 타이밍이 우리에게 아주 좋았네요. 뉴스들도 좀 챙겨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뉴스는 없었나요? 몇 가지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FOMC 의사록 공개입니다. 연준 위원들 대다수가 경제 지표가 강하니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건 내일 이후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 금리 결정에 있어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개별 기업 이슈로는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OLED 특허 소송으로 약 1억 9천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워낙 실적 호재가 커서 묻히긴 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좋은 소식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꼼꼼히 챙겨야겠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4천선을 다시 회복한 우리 증시,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추격 매수 유효합니까? 흥부는 오늘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냉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코스피 4천선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저항선이자 지지선입니다. 오늘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내일 오전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1,460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건 외국인 수급이 언제든 다시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지금은 가는 말에 올라타되 안전벨트는 매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전력기기 섹터는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눌림목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0만 원 안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잇는 소부장 종목들을 눈여겨보세요. 하지만 금융이나 자동차처럼 소외된 섹터를 싸니까 산다라는 전략은 당분간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너무나 명확한 AI 성장주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주도주 중심의 압축 대응, 그리고 환율 체크 꼭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4,000포인트의 불꽃이 내일도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11월 20일 증시 마감 시황 HB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든든한 나침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